네, 김진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건 또 모스크라고 합니다. 예, 이슬람 그 사원인가 봐요. 종교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모스크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예, 일치하고요. 요 건물 보시면 여기 똑같이 생겼죠? 지붕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장소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교에 뾰족한 첨탑도 있어요. 어디 한번 볼까요? 두두두두두두두두. 아, 여기 있네? 아, 요거잖아, 요거. 그죠? 예.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 예, 화머 같은 거 같죠? 예, 군용 차량이 있는데 모스크 앞마당에다 주차를 시켜놨는데 러시아군이 그것을 공격하였다.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자, 이 장소는 목을 맞추고 두두두두두 하면 콘스탄티노프카 시내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요 이슬람 모스크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네, ISW 지도로 보시면은 이 장소로 찍히고 있는데요. 예, 여기 콘스탄티노프카, 예, 여기 시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거 어저께 제가 여기 위치 알려드리면서 말 안 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드론, 여기서 드론을 이제 러시아 쪽으로 공격을 하던 그 위치였는데 그거를 이제 말씀을 안 드린 게 있어서요. 오늘 말씀드릴게요. 수미 지역에 최근 24시간 빨간 거 갑자기 많이 나왔네요. 네. 있고요. 러시아군이 진출한 곳이죠. 최근 24시간 볼찬스크에 없고요. 쿠피안스크 없고요. 크라스나리만 여기 시베르스크 갑자기 빨간 게 많이 나왔는데 야, 그동안 못 참고 이제 숨기다 이제 못 참고 이제 했나 보다. 야, 그리고요.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프가는 없고 여기 포크롭스크 위에 있는데 여기 도브로필리아 근처죠. 여기 러시아군 빨간 것도 나오고 우크라이나군 파란 것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드네프로페트롭스크에 뭐 변화가 없고 네, 여기 자포로자 변화 없고 헤르손 변화가 없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에 대한 미사일 및 드론 공격이라는 장기 전략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남욱과 추위에 휩싸여 패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북한 사진 같은데 여기가 모스크바인가? 하여튼 엄청 밝고요. 이만큼이 우크라이나 같습니다. 그죠? 예, 우크라이나 거의 뭐 깜깜하네요. 이쪽 일부 빼고는 그죠? 예. 그리고 키예프 점 하나 있고 이쪽 르비우 여기 국경지대 여기 있고 여기 그렇습니다. 키예프 거리에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젤렌스키의 생일을 축하해 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네, 그들의 반응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별로 축하하고 싶지 않은 표정이죠. 젤렌스키 대통령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런 분위기 아니죠. 표정 자체가 일단 어둡잖아. 그죠? 별로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죠. 이거 뭐 영어인데 별로 안 궁금해. 우리는 폴란드 제슈프에서 나토와 미국 항공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월 22일부터 25일까지 다음 항공기들이 그곳에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독일, 미국 아직도 이제 뒤에서 무기를 퍼주고 있다는 그런 의심이 드는 대목이죠. 러시아는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키예프는 자업자득이지만 푸틴은 경고까지 했습니다. 르몽드에 따르면 12월 이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항구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쉴 새 없이 공격을 받고 있으며 한때는 15일 연속 완전 전투 태세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오데사에서 말입니다. 오데사의 방공부대는 그들의 우리를 지치게 하려고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격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전술을 시도하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화물 운송 업체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우크라이나 항구 입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대라식 선전과 과시적인 보안 조치는 점점 효과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키예프 당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항만 시설에 대한 공격이 500건이나 발생했으며 이는 한계에 다달했습니다. 어디라고? 르몽드? 프랑스 신문입니다. 스테브노고르스크 지역에서 드네프로강을 따라 러시아 연방군이 진격함에 따라 우크라이나군은 오레오브 방향의 일부 병력을 그곳으로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나온 소식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쪽 부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설에 의하면 여기
여기하고 여기에 이제 북한군이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는데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여기가 또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이제 아직 뚫리지 않은 우크라이나군의 살아있는 그 주력 부대가 여기 살아있는 진영이에요. 러시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휴전선처럼 똑같이 우크라이나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두 줄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마지막 살아있는 우크라이나 최전선 주력 부대가 있는 곳인데 여기서 러시아가 좀 뭐랄까 좀 속도를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 그 소문 채널에 좀 나온 게 있거든요. 러시아 대표단에는 군 관계자들이 포함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그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페스코브. 이게 뭐냐면 우크라이나하고 그 아부다비인가 어디에서 이제 하는데 군 관계자를 보내는데 그 누구야 그 사람 게라시모프가 안 가고 그 부대빵이 갔대요. 그러니까 게라시모프를 자를 수도 있다. 너 아무리 그 소모전이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러시아는 최소한 이만큼은 먹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노보로시아 여기까지 딱 먹고 전쟁을 여기까지 연결을 하고 끝내고 싶은데 너무 속도가 늦으니까 물론 이제 땅이 제 1순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하긴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선 그 땅 먹는 속도에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라시모프를 자른다는 그런 썰이 나와갖고 게라시모프가 여기서 열심히 해갖고 땅을 많이 먹으려고 노력 중이라는 또 그런 썰도 나왔어요. 드미트리 페스코프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약 50억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은 돈바스를 포함한 전투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복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러시아도 이거는 약간 타협을 하는 것 같은데 뭐냐면 동결된 러시아 자산 50억 달러는 내 맘대로 할 테니까 일단 풀어. 이게 정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돈바스를 포함한 전투로 피해를 입은 지역 복구하는데 왜 사용하는 거야? 이게 이제 미국하고 타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도 전혀 괜찮아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허세고 4년이나 전쟁을 했는데 괜찮을 수가 없죠. 러시아쯤이나 되니까 4년이나 버티는 거지. 한국 같았으면 석 달도 못 버틸걸? 왜냐하면 공장 같은 거 좁잖아. 땅덩어리 좁으니까 다 공장 뽀개지면 만세 그러고 끝나는 거지 뭐. 근데 이제 러시아나 되니까 땅덩어리 넓으니까 이제 4년이나 버틴 건데 러시아도 힘드니까 미국이랑 뭔가 좀 타협을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러시아 소문 채널에 나온 내용입니다. 네, 이 영상은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 드론을 총으로 쏴서 떨어뜨리는 영상인 것 같은데요. 네, 좀 자주 보기는 힘든 그런 영상이라서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뭔가를 쏴갖고 떨어뜨리는 것 같죠? 네. 네, 이 영상은 러시아군 차량이 가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드론이 막 공격을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갖고 막 총을 막 쏘는 것입니다. 막 총을 쏘는데 안 맞고 들어왔어. 근데 안 터졌어. 불발탄이야. 그러니까 막 차 밖으로 막 도망가는 거야. 터질까봐. 와, 운이 좋습니다. 차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 드론이. 근데 안 터지고 차 안으로 그냥 들어온 거예요. 야, 진짜 운 좋다. 이거는 우크라이나군이 또 자랑 삼아 올린 건데요. 러시아군 포로를 붙잡은 다음에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힌 다음에 그거를 드론으로 쳐박아서 포로를 살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포로들에게 이런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입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주둔했던 콜롬비아 용병들 사망자 이거 뭐 기념 그 장소인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에 주둔했던 콜롬비아 용병 우리가 처음 도착했을 때는 46명이었는데 지금은 3명만 남았습니다. 네, 이 영상은 우크라이나에 얼어 죽을 뻔해갖고 추워갖고 그 쉼터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남자들이 가면 잡힐까봐 못 간대. 전쟁터 끌려갈까봐. 와, 진짜 악랄하다. 이 사람은 진짜 자기 조국 우크라이나가 저주스럽겠다. 이런 나라를 위해서 내가 왜 목숨을 바쳐야 돼? 이런 생각 들겠다 진짜. 남자들은 공경에 처했다. 우크라이나는 가정의 전기와 난방 부족으로 인해 키예프의 난방 시설을 개방했다. 하지만 함정이 있다. 이 시설은 여성 어린이 노인들만 이용할 수 있다. 몸을 녹이려는 남성들은 군대에 끌려가 전쟁터로 보내진다. 그런 남성들을 동원하는 꽤 교활한 방법이군. 우크라이나 검찰청은 오데사에서 의사들이 징집을 피하기 위해 가짜 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립의료센터 관계자와 사립외래진료소 원장이 징집 회피 계획을 조직했습니다. 국가가 법을 이따구로 하니까 젤렌스키의 부하들로부터 탈출을 하는 게임 이스케이프 TCC가 애플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 출시되었습니다. 플레이어는 지하 터널을 파고 보안을 뚫고 기술을 연마하여 탈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지금 이건 불법 행위라는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들을 강제로 잡아서 전쟁터에 몰아서 죽이는 게 합법이고요. 그 전쟁터에 나는 나가기 싫어서 여기서 탈출하겠다는 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국가가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전 국민들을 쓸어 넣어서 전 국민이 다 죽고 지도부만 살아남기를 원하는 결정을 했고 그런 법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 법에 이제 그거 이제 국가의 법이니까 그 법에 따라서 전 국민이 다 죽어야 할까요? 그게 옳은 일일까요? 법인데 옳지 않은 법이야. 근데 그 법을 어기면은 불법을 행하는 거니까 옳지 않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죽어야 되냐고 소크라테스식으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전선에서 겨울이 더 이상 휴식처가 되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드론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군사작전이 전통적인 겨울철 활동 감소 없이 연중 같은 속도로 계속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측이 뉴욕타임즈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제 여름과 겨울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단 한 가지 요소, 즉 추위로 요약되며 전투의 강도는 변함없이 오면서 드론 때문에 겨울에도 못 쉬고 계속 싸워야 된대. 근데 더구나 겨울은 춥기도 하대. 아프리카인들이 우크라이나에 맞서 러시아를 위해 싸우기 위해 대거 몰려들고 있다. 저는 패트릭 랭커스터, 이 사람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그 패트릭 랭커스터라고 미국 사람인데 그 전쟁 초기부터 이걸 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러시아군에 입대해 갖고 이제 전투한다는 영상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우크라이나에 어제도 나왔던 것 같은데 르비우 지역의 한 민간인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시신을 강탈하려던 자들에게 총격을 가했습니다. 언론은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러시아군을 쏘기보다 동족을 쏘는 것을 택한다는 사실을 절대 인정하지 전쟁터에 나가서 러시아군 드론에 죽는 것보다 이놈들 쏴 죽이고 죽는 게 하나라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이것도 나온 얘기인데 그제 나왔던 건데 젤렌스키의 징집관들이 지역 정비공장을 강제 징집하기에 체포하려 했습니다. 정비공과 그의 직원들은 망치와 공구를 들고 저항하며 우크라이나군 징집관들을 때려 눕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실패한 국가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내 나라인데 자발적으로 나라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어, 국민들이. 그럼 그 나라는 존재할 가치가 없잖아요. 나라라는 건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든 거잖아요. 우리끼리 잘 서로 보호하면서 돌보면서 살자. 근데 그 국가가 자기 국민을 돌보기보다는 소수의 지배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전 국민을 전쟁터에 몰아서 죽이려고 해. 그럼 이 국가를 위해서 싸우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키예프에서 러시아 드론이 4시간 40분이나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저걸 떨어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방공 사이렌도 울리지 않아서 드론이 도착하기 전에 울려야 될 방공 사이렌이 드론이 도착하니까 그제서야 울었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레이더조차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드론이 날아오는 거를 레이더로 잡아갖고 사이렌을 울려야 되는데 그게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러시아 측 소문 사이트에서 나온 거 제가 말씀드렸죠. 여태까지는 그 군사령부에 그 어디를 공격할 계획입니다를 했잖아. 이거를 CIA 첩자가 여기 딱 있다가 우크라이나에 알려준다는 거야. 근데 하지마. 이제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각자 지역 지휘관이 알아서 각자 공격해 했더니 이 CIA 첩자가 여기 사령부에 침투했던 놈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못 알려주는 거지. 이런 그 이유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 정찰기가 키예프 상공을 4시간 30분 동안 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한 위치가 이쪽 우크라이나 서부의 그 나치 지역 빼고는 전체가 그냥 막 4시간 30분 동안 막 싸돌아다녔는데도 건드리지도 못하네. 방공망은 박살난 건 당연하고 그 레이더도 작동을 안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군 수뇌부에 침투했던 CIA 정보도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아 지금. 신형 계란 드론이 키예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드론들은 우크라이나군에게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계란5 모델 무인 항공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터보제트 엔진을 장착한 이 드론은 이전 모델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으며 비행거리도 늘어났습니다. 실전 배치 시작은 키예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계란은 반대로 반군 방공망에 더욱 어려운 목표물이 되었습니다. 반군이 드론 발사에 대응할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드론은 우크라이나군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고 기고자는 지적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또다시 여러 국가에서 생산한 일부 핵심 침이 계란에 탑재된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가격과 공급 측면에서 종종 선택됩니다. 당국에 따르면 합동 공격으로 인해 카르키우와 주변 지역의 약 80%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러시아 소문 사이트 정확한데 20%만 남기고 다 공격한다더니 진짜 그래요. 딱 80%만 공격하고
기본 필수 인프라는 또 살려준다. 러시아는 전쟁을 참 너무나도 인도적이고 봐줄 거 다 봐주고 전쟁하면서 뭘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 지금 전압이 낮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야, 지금. 예. 키예프에서 난방관 파열 후 사고 후 주택 복구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난방관이 그 공구리에 묻혀 있으면 그 공구리를 다 파내 갖고 파이프를 교체해야 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차라리 아파트 헐고 다시 짓는 게 낫지. 키예프와 식당과 카페들이 난방을 위해 발전기 사용료를 부과하기 시작해서 내가 요거 자세히 이제 제 계산을 해보니까 2%, 약 2%가 넘는 총 그 음식 가격의 2%가 살짝 넘는 그 발전기 사용료가 부과되었어요. 키예프 회복력 지정. 그래도 이게 쇼일지라도 그래도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해주고 나 혼자만 힘든 게 아니고 다 같이 힘드니까 어느 정도 마음속에 그런 공통된 어떤 위로가 되죠. 근데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거지돼서 밥 굶어봐. 얼마나 비참한데.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보름 동안 굶었지만 사실 보름만 굶는다는 보장도 없잖아. 이대로 계속 굶다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굶는 거야. 그거는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내가 보름만 딱 굶자 하고 이제 쌀 쌓아놓고 굶는 거랑 쌀이 떨어져서 보름을 굶는 거랑 전혀 심리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두 가지 나쁜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장관 슈미가는 키예프에서 약 80만 가구가 여전히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부족을 부분적으로 해소하기에 50톤의 쭉 나오면 이제 뭐냐면은 러시아가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니네 더 힘들어질 걸 이런 이야기입니다. 타격 이후 키예프의 좌한 지역의 물과 난방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좌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왜 만약에 러시아가 최대 여기까지 먹을 생각이 있나? 이게 드네프로 강이거든요. 여기까지 일단 먹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추가로 먹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쪽 건너편은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 뭐 이럴 생각도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소문 사이트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러시아가 여기를 점령을 하고 이거를 이쪽 어디 땅이랑 교환을 할 그런 이제 작전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적군이 벨고로드를 공격하고 있다. 강력한 폭발음.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벨고로드 지역은 이쪽이죠. 여기가 벨고로드. 이만큼이 벨고로드잖아요. 그죠? 네, 여기를 또 공격하고 있대요. 가까운 데잖아요. 여기 대도시.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드론 공격은 계속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 기반 시설을 공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야, 니네는 계속 공격하면서 우리만 하지 말라고? 그게 무슨 협상이냐? 이런 거죠.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및 미국과의 다음 회담이 이번 주에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열리면 뭐해? 땅을 영볼 생각이 없으면 전혀 안 되는 건데. 협상은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 젤렌스키 트럼프 자극을 피하기 위해 아부다비에서 회담 개최에 동의. 파이낸셜 타임즈. 젤렌스키는 그냥 하는 신용하는 거랍니다. 트럼프한테 혼날까 봐. 2022년에는 의원들이 정당하게 투표한 것에 대한 수당을 한동안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반부패 검찰청 우크라이나 이것도 이제 미국이 조종하는 데죠. 계속 이제 왈랄 뭐야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젤렌스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소속 정당의 의원들이 사망하기 시작하고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이 설립한 우크라이나 반부패 특별수사기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측근 특히 집권당이 국민의 종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부패 수사를 시작해. 얘네들이 민니치처럼 불면 젤렌스키가 위험해질까 봐 처리했나? 이런 짓 잘하더라. 우크라이나는 2026년 전쟁을 위해 600억 달러가 필요하다. 나토의 슈퍼바텀 마크 비테 총리가 러시아의 적들에게 과제를 제시했다. 야, 600억 달러 필요한데 이제 미국이 돈을 안 준대. 우리끼리 어떻게 객출해서 모아야 돼. 지금 이런 얘기죠. 푸틴 대통령의 브레베스트니크와 포세이돈 관련 발언은 해외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고 러시아 대외 정보국장 나리시킨이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 정교회에서 이런 군복 입은 사람을 해놓고 이게 러시아 정교인데 제가 볼 때는 호국 불교 같은 것 같아요. 한국에. 그러니까 호국 기독교죠. 예. 그래서 이제 정교 분리가 완벽하게 돼 있지 않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여기도 나와요. 예, 러시아 정교회 군종 장교인가? 군종 사제, 군종 사제들이 또 이렇게 같은 행사장이었나 봐요. 아까 거기하고. 이렇게 호국 종교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교 분리가 완벽히 돼 있지 않은 러시아 정교회가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호국 불교라는 건 이런 거죠. 빨갱이는 죽여도 돼. 그러니까 재판 없이 빨갱이는 재판 없이 죽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먼저 저 새끼 빨갱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외치기 전에 그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저 새끼 빨갱이야 그러면 내가 죽는 거죠. 지금 이런 무법천지를 만드는 이게 파시즘이에요. 예, 제가 그래서 대한민국 파시즘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국민성 자체가 파시즘 그 국민성이라 이걸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소리 하면 만약에 이게 대한민국 파시즘 국가가 아니라면 이 사람 감옥 가야 되는데 감옥 갔다는 소리는 못 봤습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파시즘 국가 맞습니다. 베를리너 차이퉁에 따르면 브릭스 국가들이 서방 제재와는 무관한 동합 결제 시스템을 스위프트 대신하는 거 만들 거래요. 스위프트에서 쫓겨났잖아요, 러시아가. 야, 그럼 러시아만 쫓겨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쫓겨날 수 있잖아. 야, 우리끼리 그거 국제 결제하는 거 은행 전산망 만들자. 별거 아니래요. 그냥 정보 쳐갖고 뚜디띠디띠디 자 얼마 줬음. 자 너네 은행에 얼마 송금했으니까 송금 처리해라. 그럼 예, 알았음. 뭐 이런 거래요. 그래 자기들끼리 이제 이걸 만드는데 시간이 참 많이도 걸렸다. 예, 의견이 일치하려면 브릭스가 워낙 많잖아요. 회원국이. 그러니까 의견이 일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게 민주주의니까. 우리는 발트 지역에서 하이브리드 위협이 매우 현실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고의적으로 해적 케이블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소문 채널에 따르면 이거 사실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야, 니네만 러시아 해적 가스관 파괴하라는 법이 있냐? 러시아도 동일한 보복은 눈에는 눈 보복은 해야지 임마. 러시아군 병력 150만 명, 브레켈만스 네덜란드 국방장관 시민들에게 3차 세계대전 대비 촉구. 이 새끼들 그 3차 세계대전은 한번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3차 세계대전이 핵전쟁으로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세계가 핵전쟁으로 망한다는 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핵전쟁을 할 것 같기는 해. 쇼로. 보여주기 위한 쇼로 핵전쟁을 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그 시나리오를 한번 구체화시켜 봤어요. 이 시나리오를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핵전쟁을 하려는 목적은 이런 효과. 그러니까 9.11 때 이런 참혹한 장면을 보여주고 나서 뭘 했죠?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통과시켰잖아요. 그게 애국자법, 패트리어트법이잖아요. 그 패트리어트법은 뭐예요? 영장 없이 너가 테러범이라는 의심만 생기면 무조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도 할 수 있고 기한 없이 그냥 가둬놓을 수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게 이런 충격적인 화면이 나오면 사람들이 인권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제발 살려봐 주세요. 뭐든지 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람 있게 해주세요. 배고픈 돼지가 좋아요. 배부른 소크라테스. 반대 그래. 배부른 돼지가 될래요. 배고픈 소크라테스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자기 인권을 다 내팽개치게 만들려면 이런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미 이만큼의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는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충격을 주려면 어떻게 돼요? 예,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줘야만 되겠죠. 그게 뭐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바로 이런 거. 이런 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충격 먹지. 예, 이런 어마어마한 거, 예? 이런 거 보고 봤던 사람이 이거보다 약한 거 보여주면 충격 먹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질 것이고 얘네들이 뭘 하고 있냐면 이게 뭐냐면 마크 저커버그가 하와이에 짓고 있다는 저택인데 여기에 지하 핵벙커도 있대요. 이게 핵벙커가 아닐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왜 핵으로 망한 게 아니라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그 사람들이 야 지구가 멸망한다. 망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그러고 막 폭도로 변할 수 있거든. 그 폭도들이 막 난리칠 때 피할 수 있는 패닉 룸 같은 걸 만드는 것 같아. 이런 거 지하 빵카를 지금 부자들이 만들고 있다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정보 공유가 된 것 같아. 마지막 버섯구름 쇼를 할 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이런 걸 알고 있는 부자들이라면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예? 지금 하와이에도 불 지르고 여기 이제 이쪽 가갖고 막 하려고 그래요. 캘리포니아도 불 지르고 여기가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런 곳이래요. 캘리포니아 불 지른 장소가 굉장히 그 고급 주택가가 들어설 만한 그런 데인데 여기 가난한 애들 다 쫓으려고 불 질렀다고 그런 썰이 있어요. 어쨌든 잘은 모르겠고 하여튼 요런 데다가
이제 자기들만 부자들만이 빵카를 짓고 살 수 있는 단지를 만들려는 것 같아요. 왜? 폭도들이 와갖고 이제 약탈을 할 게 뻔하니까. 이게 대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도심지에서 좀 떨어진 곳일 거야. 내가 안 봐도 뻔해. 그러면 예, 어떤 이제 스케줄이냐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거예요. 일단 식량을 이빠이 모아야 돼. 그 일이 터지기 전에 식량을 이빠이 모아야 돼.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게 멈출 거거든. 막 대도시에 무슨 뭐 마트에 3일이면 식량 바닥난다는데, 왜냐하면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핵구름이 버섯구름이 터졌는데 뭐 응? 야, 나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겠어. 그리고 막 다 약탈하고 막 강도 강간 막 다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도시 도심지에서 조금 떨어진 장소에다가 자기들만 사는 구역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예, 각자 자기 집에 패닉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식량 이렇게 해서 살고, 그다음 그 주변에다가 어떻게 경비 군대 딱 해가 베벌리. 지난번 LA 폭동 때 어떻게 했어요? 미국 경찰들이 부자들, 미국 백인들 사는 동네만 막아주고 이 한인들 사는 데는 다 이렇게 그냥 내팽개쳐주고 그쪽으로 흑인들을 몰아갖고 한국인들은 자기가 총 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야. 그죠? 예, 지난번 LA 산불 났던 동네가 이 동네라고 합니다. 딱 보십시오. 도심지에서 약간 떨어진 여기 부자들이 모여 살기 좋은 동네잖아요. 야, 끝내준다 이런데.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좀 가난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얘네들 쫓아내고 더 부자들이 여기를 차지할 수 있지. 아, 이런데 지금 불나갖고 이거 불나서 다 탄 거야? 그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데다가 예? 여기 산이 있잖아, 산. 여기다 빵카를 지어도 되겠네. 아, 대박인데? 어쨌든 지금 보세요. 요런 데다가 지금 자기들만의 그 동네를 만들고 폭동이 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 그 밑에 여기다가 이제 패닝룸 이렇게 빵카 짓고 숨어서 이렇게 그동안 모아놨던 식량 막 먹으면서 버티다가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지구가 멸망하니까 그동안 내가 사고 싶었는데 비쌌던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거 헐값에 막 팔 거 아니에요. 야, 이제 핵전쟁이 났으니까 지구가 멸망하겠지. 말망하는 판에 이딴 게 다 무슨 소용이냐. 내 거 싸게라도 팔게요. 그러면 싹 사모아 갖고 있다가 지났는데 지구가 안 멸망하네. 그때 내가 그걸 왜 팔았지? 아이고 하고 후회하겠지. 후회해도 때는 늦으리.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 회사 김진팔이었습니다.